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에 살다 살다 이런 인간만도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장남으로 공부도 잘했고 어른들에게 성격도 싹싹했기에 집안에서 많은 이쁨과 관심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었지만 머리가 나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상을 졸업하여 은행원으로 취직을 했었고 남동생은 집안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당시 한국 최고의 명문대를 들어갔었죠. 동생은 열정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좁디 좁은 저희 집에서 매일 새벽까지 악착같이 공부를 하며 자신이 기필코 반드시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말을 하던 아이였죠. 그런 동생은 저희 집안의 자랑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에 결혼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참 행복했었죠. 동생이 데려온 올케는 첫인상부터 서울 여자였습니다. 저희는 당시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 동생만 학교 때문에 서울로 가서 공부를 했었고 졸업 후에 직장도 서울로 구해서 다녔기에 동생이 데려온 서울 여자는 저희 집에 많은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말투나 옷 입는 것 등등 서울 깍쟁이 여자처럼 부모님께 인사드리던 나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동생은 결혼하고도 잘 살 거라 생각해서 저희 집은 없는 형편에 빚까지 내서 동생 명의로 집까지 해줬죠. 그런데 이 모든 일상이 깨진 것은 그로부터 6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겁니다. 정말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게 꿈만 같았고 거짓말 같았습니다. 엄마를 겨우 모시고 동생의 장례식장에 도착하고서야 정말 동생이 죽은 걸 실감했었죠. 동생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막 5살이 된 딸아이 하나와 올케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치렀을지도 모를 동생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올케가 글쎄 부산에 내려와 자기 딸아이를 저희 부모님께 버리다시피 맡기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의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딸아이가 졸라서 왔다는 말을 했고 그 길로 조카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죠. 올케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이던 동생 명의로 해준 집이 자기에게 상속이 되자 그 집까지 다 팔고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겁니다. 정말 그 올케를 잡기 위해 알아봤으나 상속도 정상적으로 다 되었고 저희가 어떻게 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시간이 흘러 천신만고 끝에 올케와 연락이 되어 조카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말에 자기는 모른다며 고아원에 내다 버리든지 우리가 키우든지 정씨 집안 자손이니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 뒤로 알고 보니 이 짐승 같은 여자가 바람까지 나서 저의 동생 재산까지 꿀꺽해서 재혼하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새 남자가 자식 딸린 게 싫다고 해서 저희한테 버렸던 거고요. 돈이라도 내놓으라니까 올케는 자기 재산이고 앞으로 볼 일도 없을 텐데 내놓긴 뭘 내놓느냐며 비꼬더군요. 덕분에 진짜 돈도 돈이지만 돈이라는 걸 떠나서 너무 괘씸하고 올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진짜 초상을 한 번 더 치른 것처럼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만 해도 동생이 죽고 나서 올케가 그래도 우리 가족이라고 여기고 불쌍하다고 이걸 어떡하냐며 저희 엄마가 음식도 계속해서 보내고 필요한 거 있을 때 저희한테 모두 요청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심지어 그것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전 재산까지 싹 다 정리했다는 게 저는 너무 분하고 치가 떨리더군요. 근데 어쩌겠어요. 올케는 그렇게 도망가고 조카는 대체 무슨 죄입니까? 조카는 자신이 버려진 걸 지금도 이해를 못했는지
매일매일 엄마는 언제 오냐며 물었고 그런 조카를 껴안아주며 저희 부모님은 정말 세상이 망하는 듯이 우는데 그 꼴을 저는 도저히 못 보겠더군요. 아무래도 동생이 죽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야유어 갔는데 올케는 저짓거리까지 하고 나니까 조카를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우리 부모님 상까지 치를 것 같아서 무작정 일단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과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요. 저는 은행원이었죠. 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한 명까지는 더 먹여 살릴 여건이 되었고 남편도 솔직히 좀 탐탁지 않아 했지만 모든 걸 받아들여줬습니다. 제가 죽은 동생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기에 어차피 둘째 낳았다고 치자고 말을 하더군요. 저희 아들은 동생 딸보다 한 살이 많았거든요. 사촌 동생이 앞으로 여동생이 될 거라고 하니까 저희 아들은 사려 깊게 생각을 하더니 사촌 동생이 많이 힘들겠다며 앞으로 자기가 잘 챙겨주겠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아들 덕분에 조카가 딸로서 저희 가족으로 생활 적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부 다 조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조카도 처음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자기를 버린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참 힘들어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고 저의 가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조카가 엄마라는 말을 익숙하게 쓰기까지 3년이 걸렸었네요. 그렇게 조카를 제 딸로 받아들이고 정말 저의 친동생의 자식이지만 제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늦게 생긴 제 딸은 제 친동생이었던 아빠를 닮았는지 공부를 어릴 때부터 엄청 잘했습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뭔가 공부 잘하는 타고난 유전자 같은 게 정말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요. 저희 아들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조카 딸은 정말 영특했어요. 별다른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도 항상 전교등수를 놓치는 법이 없었고 저에게 칭찬받는 게 좋다며 공부를 취미 삼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공부하는 조카가 이뻐서 과외도 붙여주고 학원도 보내며 제가 퇴근 후에는 딸의 공부도 항상 체크해주고 정말 친아들과 다를 바 없이 키웠습니다. 그런 조카딸이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시험을 쳐서 의대에 입학하던 날은 정말 입학 소식에 조카딸의 손을 잡고 제 친동생의 무덤에 가서 한참을 울었었네요. 무덤 앞에서 저는 말하기를 네 딸 내가 이렇게 잘 키워서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내 딸이 되었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당당하게 의대를 합격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딸이 왜 응급의학과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아빠 같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응급실이라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병원에서 응급실만큼 전쟁터인 데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자기 아빠의 죽음 때문에 그 힘든 길을 간다는 조카딸을 전 차마 말릴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조카딸이 전문의까지 되고 나서 1년가량 지났을 무렵 저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올케년이 찾아왔습니다. 말라붙은 얼굴에 보톡스를 얼마나 맞고 성형은 어찌나 많이 했는지 옛날 모습은 알아볼 수가 없더군요. 그러나 풍기는 분위기가 잘 사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 어디 갔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래서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기에 찾아와서 버린 딸을 찾냐니까 올케는 말하기를 당연히 내가 친엄마이고 내 혈육이니 찾는다며 소리 지른 그 올케의 뺨을 저는 내리쳤습니다. 그 후 올케년에게 소금까지 뿌려서 내쫓아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딸한테서 친모가 병원에 찾아왔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몹시도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그냥 무시하라고 했지만
그 미친 올케는 조카딸이 일하는 병원 응급실에 쳐들어와서는 자기 딸이 낳아준 친엄마를 버린다고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고 결국 병원 원장실까지 불려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도대체 버릴 때는 언제고 제가 그래서 올케에게 바로 연락하니까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저랑은 할 말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래서 하늘이 무섭지 않냐니까 자기 딸이 자기 낳아준 친엄마랑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뻔뻔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올케는 하나 남은 자기 딸에게조차도 질리게 만드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이후에도 딸이 일하는 병원에 몇 번을 계속 찾아오자 조카딸은 경찰에 신고하여 협박죄, 폭행죄로 고소했고 양육비도 모조리 고소로 대응을 해서 오히려 돈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올케는 저희에게 싹싹 빌며 자기가 사실 지금 돈이 얼마 없다며 이 돈마저 빼앗아가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면서 제 친동생이자 정신 나간 올케의 남편이 죽고 나서 만난 재혼한 남자는 알고 보니 글쎄 지독한 알코올쟁이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재혼 후에 자기도 맞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재혼한 남편 그놈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자기 돈까지 다 들고 가서는 부도까지 내버렸고 결국 재산도 지금 거의 모두 바닥이 나서 이혼했다고. 그렇게 자기는 혼자 지내다가 너무 외로워서 딸 생각이 나서 찾아왔는데 딸이 의사가 되었다는 말에 잠시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고소 좀 취소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알고 봤더니 올케는 그놈이랑 무슨 사기까지 연루되었는지 집행유예 중이었습니다. 경찰서 또 오면 큰일 났던 거였죠. 결국 올케는 그 전에 죄를 지은 형 때문에 법정 구속이 바로 되었고 집행유예가 취소까지 되어 실형을 받아 현재 감옥에 있네요. 제가 감옥까지 찾아가서 올케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딸 찾아와서 어줍잖은 기생충 짓거리 하면 그땐 감옥에서 아주 평생 썩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러니 얼씬도 하지 말고 만약에 얼씬거리기라도 하면 필히 가중처벌이라고 말을 하니 감옥은 무서운지 벌벌 떨더군요.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나서 제 친동생은 결혼을 한 건지 마음 같아서는 아주 그냥 영원히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